안녕하십니까. 박동순 TV의 박동순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5일 월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법부의 붕괴, 이 판사들을 우찌할 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약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에게 직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가벼운 선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조계는 물론 현직 판사들도 법원의 양형 기준이 강화되어 뇌물 금액이 1,000만 원만 넘어도 6개월 내지 2년 실형이 나오며 뇌물 금액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면 기본 양형이 3년 내지 5년인데 뇌물 금액이 4천만 원이 넘는 이 유재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재수는 그의 비위 혐의에 대한 청와대 감찰과 관련하여 전문 인사들로부터 보호를 받아 화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청와대의 비호를 받아온 유재수의 이러한 신분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드루킨 사건 주범 김동훈은 지난 2월 13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징역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수 경남지사는 아직 2심 재판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2심에서 보석이 허가되어 지금 자유의 몸으로 경남지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불법적으로 김경수에 대한 재판을 2번이나 연기하고 재판장까지 바꾸어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2심 재판이 언제 열릴지 언제 최종 판결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2심을 끝내고 대부분까지 심리를 마치려면 약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경수는 보석 상태에서 2022년 여름 지사직이 만료될 때까지 보석 상태에서 지사직을 수행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두 가지에는 문재인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사법농단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19 감사 주기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법치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대명천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면 도전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자신의 집 밖을 나올 수 없으며 사람과의 접촉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농단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는 판사들이 연구모임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인 판사는 전체 판사 약 3,000명 중에서 약 60명 내지 300명, 곧 전체 판사의 약 2% 내지 10%의 판사들이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은 약 480명이라고 합니다. 약 12% 정도 되는 인원입니다. 전체 판사들의 숫자에 비하면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거의 과반을 차지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체는 연구 모임이라고 하지만 진보 성향의 이념 단체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러한 이념 지향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는 모임을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심지어 구속 적부 심사에 있어서도 담당 판사가 이 연구단체의 회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온다고도 합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판사입니다. 판사는 죄를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또 죄를 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의 이러한 권한은 판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먼저 법령에 따라야 하고, 그리고 불평부당해야 하고, 공정해야 하고, 편견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판사가 이념 성향이 강한 단체에 가입한다면 이념의 시비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재판은 법치의 기초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재판은 정권과 이념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사법부의 독립은 당파적인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법치의 붕괴입니다. 사법농단을 막아 법치 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민운동을 벌여서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또 다음 대통령 선거에 이겨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 말씀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